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의 개인 사정으로 등교를 했는데 다 같이 교실에 모여서 마치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 오늘 수업 들은 반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여러분 사실 뭐 진도가 급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수행평가 관련돼서 꼭 안내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수업 잘 듣도록 합시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교실의 회장, 부회장을 통해서 활동지 2장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 잘 나누어 받았을까요? 하나는 일반 활동지 3번의 추가 활동지고요. 또 하나는 특별 활동지 1번입니다. 특별 활동지 1번이 여러분 그 수행평가 관련된 종이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있어야겠고요. 오늘 수업은 온라인 클래스 수업했던 거 복습할 겸 수행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 진행할 걸 일정 공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 잘 펴놓고 영상 듣도록 하세요. 이 PPT는 저번 주에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한 PPT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진 않고요. 당장 다음 시간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다 설명했고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무리하는 기능과 각각의 영양소가 중요한 이유들도 안내했었습니다. 영양 섭취 기준 4가지 있었던 걸 기억하나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리고 이 3가지와 약간 색깔이 달랐던 상한 섭취량. 이래서 총 4가지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 있었고요. 각각 칸마다 이 섭취 기준이 의미하는 정의 옆에 적어 놓으라고 한 거 지금 잘 적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지금 여러분 교실에서 잘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비타민 A의 평균 필요량이 530에서 570, 권장 섭취량이 750에서 800, 충분 섭취량은 기록된 게 없었고요. 상한 섭취량 300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 필요량의 중간값 정도인 550을 매일 먹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의 건강이 위험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형의 질문인데요. 문제인데요. 지금 이 개념이 잘 잡혀있는 친구는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사실 아직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 필요량은 말한 것처럼 정상분포에서 가운데 값, 중간값, 평균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 양을 계속 먹었을 때는 50%의 사람들은 건강하겠지만 나머지 50%의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다. 결핍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해가지고 얘기했었습니다. 정답은 50%겠네요. 지금 잘 이해되지 않아도 기말고사 전에 한 번 더 볼 거고요. 지금 자세하게 알아놔도 그때쯤 되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돼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요, 청소년과 성인의 1일 권장 섭취량이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애 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에너지와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청소년기라는 거. 그래서 균형 있게 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였는데요. 자,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자, 여기 단백질 65g, 남학생의 경우 65g, 여학생의 경우 50g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삼겹살에 단백질만 있을까요? 아니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리고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도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섞여 있는 식품을 딱 보고 여기에는 단백질이 한 17g 들어가 있네? 혹은 우리가 비타민 A를 먹고 싶어서 당근을 사러 갔는데 당근 하나에 여기 비타민이 한 110 정도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딱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의 양, 비타민의 양, 칼슘의 양을 제공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이 식품을 통해서 정확한 양을 계산해서 먹는 것이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 이 식품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균형 있는 식습관을 현대인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시한 개념이 식품 구성 자전거였습니다. 식품 구성 자전거는 어떤 거냐면요. 비슷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들끼리 묶는 거예요. 총 6묶음이 있고요. 첫 번째는 곡류가 있었습니다. 곡식류라는 거죠. 여러분, 곡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쌀, 또 밀, 보리, 현미 등등 굉장히 많은 곡식류가 있는데요. 이 곡식류의 주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면 이 곡식류로 만드는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밥, 국수, 떡, 빵 이런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 탄수화물 덩어리고요. 짜장면, 탄수화물 덩어리고요. 스파게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곡류이며 탄수화물을 기본 영양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였어요. 이것의 주된 에너지원은 단백질이고요. 우리가 이제 고기 반찬을 주로 먹을 때 섭취하는 에너지원이 이제 단백질, 고생달콩, 고기, 생선, 달걀, 콩류였습니다. 세 번째는 채소류입니다. 채소류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주어야 되고요. 과일류는 마찬가지로 비타민, 이거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습하는 거니까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무기질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이랑 딸기가 있을 때 둘 중에 뭘 먹고 싶죠? 딸기를 먹고 싶은 친구들이 더 많겠죠. 자, 보면 채소에도 비타민 무기질, 과일에도 비타민 무기질이면 채소 대신 과일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알 수 있죠.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 외에 큰 복병인 당이 들어있습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요, 탄수화물에 있는 당처럼 크기가 크지 않아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흡수되고 우리의 혈당을 금방 높여서 이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한마디로 우리가 먹는 밥보다 훨씬 살이 찌는 당입니다. 자, 그럼 비타민 무기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채소 대신 과일을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살이 찌겠죠. 비만은 그 살찐 거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각종 성인병, 혈압, 그리고 대사증후군 같은 많은 문제들, 신체적 건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꼭 먹어야 되는데 과일로만 섭취하지 말고 채소를 많이 먹자.
라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우유 및 유제품이 있었습니다. 우유, 멸치, 요거트, 치즈 이런 것들이 우유 및 유제품류인데요.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칼슘입니다. 여러분, 이 칼슘은 무기질의 한 종류인데요. 왜 굳이 혼자 따로 나와서 하나의 식품군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기인 여러분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이일 때,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나중에 노년기가 됐을 때도 생애주기 전체를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식품군으로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개의 식품군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위에 뭐라고 써져 있죠? 6묶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식품군은 무엇일까요? 물이요. 선생님, 앞바퀴에 물이요. 자, 물이라고 대답한 친구들 지금 손을 들어서 딱밤, 자기 자신에게 딱밤을 때립니다. 물이 아니고요. 6번째 식품군은 유지점 당류라는 식품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식탁을 차려주실 때 반찬으로 이렇게 삼겹살을 찍어 먹는 용도가 아니라 반찬으로 올리브유를 이렇게 놔주시는 부모님 계신가요? 혹은 밥 반찬에 설탕을 뿌려 먹는 집 있을까요? 흔치 않죠. 유지 당류는 우리가 식품을 만들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양으로 하루 필요치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심지어 조금 더 오버해서 더 많이 과하게 먹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굳이 넣지 않았고요. 현대인들에게는 최대한 적게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앞바퀴의 물은 식품군 외에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전체 모양이 자전거인 이유는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까지 안내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품군 6가지 알아보았고요. 여기 유지 당류도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내용인 식단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단 작성할 때 중요한 개념 2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여러분 1일 권장 섭취 횟수부터 알아보고 할게요. 여기 첫 번째 칸이 있는 게 공류예요, 여러분. 공류. 청소년기 남학생의 경우 3.5회, 여학생의 경우 3회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횟수는 시험 볼 때도 시험지에 주지 않고 여러분이 외워놓고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외워야 합니다. 특별히 선생님이 성인기의 횟수까지는 외우라고 하지 않을게요. 청소년기 횟수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각각 남자, 여자를 외워두도록 해야 되고요. 남학생은 3.5, 고기 생선 달걀 콩류 5.5, 채소 8회, 과일 4회, 우유 유제품류 2회, 유지 당류 8회. 여학생은 각각 3회, 3.5회, 7회, 2회, 2회, 6회. 이렇게 숫자 12개는 꼭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공류의 경우 남자는 3.5회, 여자는 3회를 하루 동안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1회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집에서 쓰는 밥 공기 가져오라고 하면 모두 다 크기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밥을 푸는 양도 집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집마다의 문화를 존중하며 횟수를 각각 맞춰 너희들이 그냥 한 번에 먹는 걸 1회라고 해 라고 하면 전체 한국인이 다 건강하게 3회를 먹고 3.5회를 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해당 식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한 번에 먹는 양을 모두 다 정해 놓았어요. 식품별로. 밥의 경우는 210g이 1회이고요. 이것은 약 우리 식당에 가서 은색 그 공깃밥 시키면 주는 거에서요.
많이 올라오지 않게 그냥 거기에 꽉 채워서 먹는 정도의 양을 210g으로 잡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남학생은 하루에 3.5회, 여학생은 3회를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런 곡류뿐만 아니라 밥뿐만 아니라 국수, 고기, 채소, 과일, 야채, 심지어 간식까지도 각각의 1인 1회 분량을 정해서 이걸 이제 하루에 몇 번까지 먹어야 된다. 몇 번까지 먹을 수 있다. 몇 번 먹는 것이 좋다. 그래서 권장하는 섭취 횟수를 일일 권장 섭취 횟수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다시 식단으로 넘어가서 남학생의 경우 곡류는 3.5, 여학생은 3회,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5.5, 여학생은 3.5회 이렇게 각각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잘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러분 식당에 가서 삼겹살 1인분 시키면요. 120g에서 180g 정도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럼 여기 기준으로 보면요. 돼지고기는 60g이 1회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1인분을 먹는다는 것은 2회에서 3회를 먹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 가면 1인분만 먹지 않죠. 1.5인분, 2인분까지도 먹으니까 이 횟수가 5.5회, 3.5회가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5.5인분, 여학생은 3.5인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회 분량이 60g으로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삼겹살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은 좀 줄이던지 아니면 다른 아침, 점심을 고기 양을 줄이던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였고요. 채소는 반대로 70g,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이런 나물 종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70g이 1회예요. 이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채소류를 70g 먹는다는 거. 여러분 하루에 70g도 사실 먹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편식하는 친구들은. 근데 이게 1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남학생의 경우 8회, 여학생의 경우 7회나 먹어야 된다는 거. 560g의 콩나물을 먹어야 한다는 거 하루에.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560g을 먹으면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나에게 560g을 넣어줘야 한다는 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우리 채소류는 적게 먹고 곡류와 고생달콩은 많이 먹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꼭 챙겨서 먹고 급식에 나물 나오면 먹기 싫다고 그냥 받고 그대로 버리지 말고 억지로라도 하나 두 개 먹던 친구들은 억지로 5개, 6개 먹으면서 점점 자신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유지 당률도 마지막에 보면 8회, 6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요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식단 작성할 때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횟수를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의 비율 때문에 수행평가 감점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침, 점심, 저녁의 비율이 보통 가장 좋은 것은 1대1대1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침에 저녁 먹는 것만큼 먹는 게 쉽지 않은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생활 패턴을 고려해서 권장하고 있는 횟수는 아침을 1이라고 했을 때 점심은 1에서 1.5회, 저녁은 1에서 2회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비율, 밸런스를 맞춰서 식단을 작성해야 감점되지 않겠고요. 이거 수행평가할 때 여기 나와 있는 1인 1회 분량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고요. 화면을 띄워서 보여줄 거고요. 사실 수행평가 준비로 식단을 짜온 학생들은 막 이 그람 수를 외우느라 이렇게 머리 아파하지 말고 대체적인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와서 그람 수는 선생님 보여주는 거 보고 적으면 되고 그람 수 하나 두 개 정도 틀렸다고 감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식단의 밸런스가 맞았고 권장 섭취 횟수를 지켰다라고 하면 전체 점수 다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이 준비해 와야 되는 것은 활동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특별활동지 우리 수행평가하는 종이였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캡처해서 쓰는 게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활동지 여러분 옆에 펼쳐놨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으로 권장 섭취 횟수 분배하고요. 그러면 여기 공유는 남학생 3.5회를 이제 아침 1, 점심 1, 뭐 저녁 1.5, 여학생 경우는 똑같이 1, 1, 1, 뭐 이렇게 분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각각의 그 횟수를 어떠한 식품, 어떠한 음식으로 채울 건지 적으시면 됩니다. 이걸 다 적으면요, 여러분이 준비해 와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나의 1일 식단 작성하기 중 한 끼, 간식은 제외하고 한 끼를 골라 알맞은 분량의 사진을 프린트하여 식판에 붙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직접 요리를 한 것을 사진 찍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너무 여러분의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숙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요리한 것까지는 선생님 보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해서 여러분 시금치 나물이라고 하면 시금치 나물이 요리된 사진을 프린트해서 붙이면 됩니다. 만약에 그림을 안 갖고 왔으면은 색연필로 그려도 되는데 그건 이제 그거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자신의 식단을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영양, 경제, 능률, 기호. 아주 잘한 점과 개선할 점까지 쓰면 되고요. 수행평가는 총 25분 정도 줄 거고 총 10점짜리 수행평가입니다. 꽤 크죠? 25분에 10점이니까. 그래서 꼭 준비를 해와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 수행평가니까 준비해 오시고요. 또 해야 될 게 여기 보면은 유지점 당류는 마지막 식품에 없죠. 그러니까 유지점 당류는 빼고 5가지 식품군으로 나누면 되고 너무 단조롭게 하면은 만점이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한 1점 정도 감점될 수 있어요. 다채롭게 아침에 밥을 먹었으면 점심은 국수를 먹는다거나 아니 국도 똑같은 걸로 다 분배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여러 가지 식품을 먹는 학생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다채롭게 해가지고 잘 만족하도록 수행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진행할 거니까 3반, 8반의 경우는 내일 수요일이겠고요. 3반, 8반은 수요일이고 7반, 6반은 7반, 6반은 금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네요. 당장 내일이어도 준비하는데 무리 없을 거고 시간이 없었다는 거 감안해서 채점하도록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 있거나 수행평가 관련돼서 뭐 물어볼 거 있으면 교과방에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보는 즉시 바로바로 답할 테니까 질문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안녕.